쿠팡은 지난 2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에 본사를 둔 말하자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나스닥이 무슨 네이버 카페도 아니고 그냥 등록하고 싶다고 등록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어서 미국의 상장을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쿠팡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구나 하는 사실에 방증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쿠팡이 그 어렵다는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하게 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인 3월 11일 쿠팡은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원래 목표하던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에 종목 코드 CPNG 공모가 $35로 화려하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상장 전에는 쿠팡이 이번 상장으로 대략 30조 원에서 50조 원, 많게는 60조 원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최종적으로 100조 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건 2014년 중국 알리바바의 상장 이후 가장 커다란 상장 대박 기록이며 시가총액 크기로만 보았을 때에는 약 500조 원인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2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쿠팡과 관련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항상 함께 언급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듯이 쿠팡은 아마존 사업 모델을 그대로 카피하여 국내 시장에 적용한 회사입니다. 쿠팡의 온라인 커머스는 아마존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고 쿠팡의 로켓 배송은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지금 쿠팡은 아마존의 OTT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따라 쿠팡의 OTT인 쿠팡 플레이를 지난 12월 출범한 상태입니다. 쿠팡은 지금 말하자면 세계 최고 농구 리그인 미국 NBA에 입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그곳에서 마이클 조던입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농구 선수가 있고 최고의 농구 선수가 있으며 그 위에 농구의 신이 있고 또 그 위에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쿠팡이 제2의 아마존을 노린다는 카피의 기사를 종종 내고 있는데 세상사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아마존은 조던이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아마존을 넘을 수 있는 기업은 쿠팡 아니라 쿠팡 증조 할아버지가 와도 웬만해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사업 전략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며 너무도 안정적이기까지 해서 전성기 시절 미군과 비슷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과 구글을 제치고 세계 모든 기업 중 시가총액 세계 1위이며 대표 제프 베조스는 세계 부자 서열 1위 인물입니다. 전 세계에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1년 매출이 대략 250조 원이나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존의 사업 방식을 배우고 싶어하고 제프 베조스가 1994년 작은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해서 지난 25년 동안 이토록 커다란 회사로 성장시킨 그 비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만약 그 비법을 알 수만 있다면 꼭 아마존처럼 커다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중소기업이나 치킨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성공 비법, 제프 베조스의 사업 방식에 대한 비밀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아마존에서 최소 10년 이상을 제프 베조스의 가장 가까운 오른팔로 근무해온 사람이 만약 존재하고 그 사람이 퇴사를 하며 그동안 아마존에서 자신이 제프 베조스 곁에서 보고 듣고 해온 것들의 비밀들을 책으로 공개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매우 값어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데다 무려 2명이나 있고 또 그 2명이 앞서 설명한 아마존 성공의 비밀을 최근 책으로 출간해서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이 영상을 통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순서 파괴입니다. 이 영상은 다산 출판사의 의뢰로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책을 쓴 두 사람은 한 명은 12년을 기술 고문으로 다른 한 명은 무려 15년간 디지털 미디어 부문 부사장으로 제프 베조스의 가장 가까운 수석 참모로 근무하며 아마존이 그동안 진행해온 거의 모든 사업을 이끌었거나 관리해온 장본인들입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아마존 내부에서 어떻게 사업이 결정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거의 폭로 수준으로 너무도 자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킨들이나 아마존 프라임 등 아마존이 처음 시작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의 백미는 책 분량의 앞 75%를 차지하고 있는 1부에 있습니다. 1부에서 밝히고 있는 아마존 사업 방식 중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마존에는 바 레이저라는 채용 방식이 있는데 쉽게 말해 최고의 인재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도 출신 학교와 미국 수능에 해당하는 SAT 점수를 기준으로 직원들을 뽑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베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병이 아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용병은 그저 자기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만 선교사는 이 회사의 비전을 가슴으로 품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이 그 차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아도 무조건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매우 허점이 많고 또 결과도 좋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인성이 바른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전략이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둘째, 싱글 스레드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직원에게 한 가지 업무만 주고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쓸데없는 잡무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위 팀워크를 다진다는 명목하에 서로 간의 불필요한 침묵이나 의사소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월급 160만 원에 신입을 뽑는다고 해놓고서는 영어와 일어도 조금 할 줄 알아야 하며 기본 업무 외에 사장님 운전기사 노릇과 마당에 있는 개의 식사까지 함께 챙기면서 채용글 말미에 정없이 퇴근 시간에 딱 맞춰 집에 가지 않는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를 내는 회사분들은 꼭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에리 프로미스는 철학서를 가장한 일종의 최고 연애 비법서인 사랑의 기술에 보면 좋은 아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우선 내가 좋은 남편, 좋은 남자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질이 비슷한 것들은 서로 알아서 끌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러티브와 식스페이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회의 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들어가 본 많은 회의들에서 본 모든 파워포인트 발표 중 지금 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발표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듣는 사람들 또한 다들 이상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며 전혀 발표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귀한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어마어마한 분량의 업무 시간을 그냥 그렇게 낭비하는 결과가 된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마존에서는 2004년부터 PPT 발표를 금지하고 그 대신 6페이지에 쓴 글로 발표 자료를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글로 쓴 자료는 PPT에서는 놓치고 있는 행간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고 회의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의 시작 첫 15분 동안 각자 그 6페이지짜리 글을 읽으며 해당 미팅의 핵심을 모두 먼저 파악하고 이후 한 방향 발표가 아닌 읽은 내용에 대한 서로 간의 토론이 주가 되어 훨씬 효율적이고 기대 결과가 높은 회의 문화를 아마존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워킹 백워드입니다. 바로 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으로 이 책의 영어 원제목이며 순서 파괴는 바로 그 원제의 한국어 번역으로 아마존 사업 방식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업 방식이 아닌 고객이 내 사업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고 바로 그 지점부터 사업 설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제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팔리는 제품은 사장님이 좋아서 만든 제품들이 아니고 고객들이 정말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하려면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아닌 남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수집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더 만족스럽게 맛있게 한 끼를 즐기고 가실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직 싸게 만들어 많이 팔 얄팍한 생각으로만 사업을 하면 제일 싼 원자료에 떨이로 파는 중국산 김치를 내놓는 가게가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공깃밥 무료에 식사를 마치고 나면 200원짜리 시원한 요구르트도 서비스로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 단골이 혼자와 밥 먹을 때에는 절대로 말을 걸지 않아준다면 전자의 경우는 알아서 망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또한 점심시간에 가게 밖으로 긴 줄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아마존 사업의 진짜 비밀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얼마의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그래서 더 많은 고객들이 내 회사 제품을 찾아주면 그렇게 들어온 더 큰 수익으로 이 사이클이 계속 선순환 반복해가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런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책에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걸 다 전하고 싶은데 영상 길이 때문에 그 몇십 분의 1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 못내 아쉽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아마존의 경영 방식을 배워 도입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마존의 이러한 사업 운영 방식,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는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대화를 할 때에는 일방적인 PPT 발표 방식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일을 할 때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며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친구들이 지금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고객의 관점에서 시작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나라는 사람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내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아마존이 기업의 영역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작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해법을 제공해 주어 널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